막혔던 DMZ 평화의 길이 다시 개방됩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아 고성과 화천, 양구 노선에서 탐방을 허용합니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각종 모임이 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도 늘 것으로 보고 연말연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산간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백두대간 한백산에도 눈이 쌓여 설경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20% 내리면서 도내 유류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개별 주유소는 1, 2주 안에 인하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을 둘러보는 관광상품 DMZ 평화의 길이 오는 20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9월 문을 닫은 지 2년여 만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 10개 지자체를 둘러볼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고성 지역의 경우 휴전선 넘어 금강산과 동해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2019년 4월 개방한 뒤 5달 만에 12,000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난 2019년 9월 문을 닫았습니다. 고성군은 노선을 재개방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 2년 넘게 굳게 문이 닫혔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다시 개방합니다. 통일 전망대에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걸을 수 있는 A코스와 차량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B코스로 구분돼 하루 80명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접경 지역에 대한 관광객이 좀 늘어날 것이고 이게 작은 불씨가 돼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방되는 화천 테마 노선은 수달과 산천어, 사냥과 사향노루 등 진귀한 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천읍 배수 펌프장에서 평화의댐 안내센터 등을 지나 오작교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 운영됩니다. 천연기념물 열목어의 최대 서식지인 두타연과 금강산 가는 길 통문, 3대교 통문까지 이어지는 양구 테마 노선도 신규 개방 노선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개방하는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은 방문객들이 평소에 갈 수 없는 민통선 이북을 방문하여 분단 이후 그대로 보존된 자연 그리고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고성과 함께 초기에 문을 열었던 철원 지역은 재두루미 보호를 위해 재개방하지 않고 인제 테마 노선은 기반시설 보강 중이어서 이번 재개방 노선에서 제외됐습니다. DMZ 평화의 길을 체험하려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해야 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나 방문일 기준 3일 이내에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편 관광객 안전을 위해 겨울철에는 한시적으로 문을 닫은 뒤 내년 봄에 다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강원 지역 휘발유는 리터당 평균 1,778원으로 어제보다 27원 내렸습니다. 경유도 어제보다 20원가량 내려가 리터당 평균 1,59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주유소도 1, 2주 안에 인하분이 적용돼 가격이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오늘도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9명이 더 나왔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시군별 신규 확진자는 춘천 9명, 원주 7명, 속초 4명, 철원 3명, 강릉과 고성, 홍천 각각 2명입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상당수의 신규 확진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감염된 돌파 감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7,577명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가 겹치면서 회식 등의 술자리 모임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 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승영 기자입니다. 왕복 4차로에 경광봉이 설치되고 도로를 통제한 경찰이 차를 멈춰 세워
음주운전 단속을 펼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약하게 불면 호흡 실업 부족으로 나와요. 무시고 보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는 거 안 돼요? 측정은 이래. 아, 그래? 예. 많이 안 먹었는데. 사정을 해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속 도중 갑자기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차량 한 대를 뒤쫓습니다. 2-3km가량 이어진 추격전 끝에 트럭 한 대가 멈추고 운전자가 내립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3%,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통법규까지 위반했습니다. 0.083 나오셨어요? 아까 거기 중앙선 친구 같은데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1일 사이 원주와 춘천에서만 음주운전 23건이 적발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도로는 늦은 밤까지 차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계적 일상회복에다 연말연시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못했던 회식이나 술자리 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는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강원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58%는 음주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나 보행자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그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한순간에 뺏는 범죄라며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최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 산지에 눈이 내리고 곳곳에 눈꽃과 상고대가 활짝 피었습니다. 특히 야생화 천국으로 유명한 해발 1573m 한백산의 풍경은 하얀 설국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한백산에 직접 올라가 먼저 찾아온 겨울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도화지같이 하얀 설경 위로 아침 해가 물들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바닷속 산호가 산 위에 뿌려진 듯 강풍이 빚어낸 상고대는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나뭇가지마다 하얀 솜처럼 몽실몽실 눈꽃이 만개했습니다. 태백산에서 한백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일대의 설경이 탁 트인 하늘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을 매료시킵니다. 해발 1573m 한백산 정상입니다. 한백산이 이렇게 새하얀 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낮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에 불과한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추위가 매섭지만 등산객들은 눈 내린 풍경을 만끽하려고 시간을 내 한백산을 찾았습니다. 올라오니까 그 검은 건 싹 가리고 하얀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진짜 그 백색에 깨끗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얀 눈꽃과 상고대를 친구 삼아 산길을 걷다 보니 등산객들은 산행의 고단함도 모두 잊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온 세상이 새하얗고 순백의 세상으로서 때묻지 않으세요. 공간이 너무 좋아요.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었던 가을을 지나 순백의 옷으로 갈아입은 한백산이 성큼 다가온 겨울을 실감나게 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도 다음 주 수능 문답지 배송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는 15일부터 수능 문답지 배부가 시작되는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에서는 요소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정부 차원의 비상계획이 발동돼도 수능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7개 시험지구에서 12,000명이 수능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속초시 영랑호수 윗길이 오늘 개통식을 갖고 내일부터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영랑호수 윗길은 영랑호 위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로 중간에 지름 30m의 원형 광장을 갖췄습니다. 속초시는 40억 원을 들여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에 완공한 영랑호수 윗길에 이어 길이 800m, 폭 1.7m의 수변 데크도 만들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환경단체들은 오늘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콘크리트 부교 사업 중단과 생물 다양성 보고인 석호 보존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동해시가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공모사업 3개 분야 5건에 선정돼 국도비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동해시는 생생문화 재활용 사업 2건,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 사업 1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2건이 선정됐습니다. 생생문화 재활용 사업은 물로 즐기는 오감놀이터 아리울 사업이 9년 연속 선정됐고 동해문화원의 동해의 신선 심동로 사업이 신규 선정됐습니다. 또 감성 아뜰리에 용산서원 사업이 2015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국가무형문화재 삼화사 수륙제와 강원도 무형문화재 동해망상농악 2개 사업이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신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문을 닫았던 강릉 소량수목원 전시온실이 16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강릉 소량수목원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실내 관람시설인 전시온실 재개방을 앞두고 디펜바키아 등 37종류, 1260그루의 아열대 식물을 추가로 심었습니다. 특히 잎 한가운데 물이 고여 양서류들이 알을 낳을 수 있는 이색 식물을 심는 등 관람객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고성군이 해양심층수를 알리기 위해 종합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양심층수 산업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해 학계와 산업계, 기관의 원탁회의로 진행됐고 일반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UCC 공모전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심층수 활용 방안과 향후 전망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79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주차 이후 지수가 계속 오르며 11월 둘째 주까지 79주 동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 변동폭은 올해 6월 28일을 기준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5월 둘째 주 92.1에서 올해 11월 둘째 주 104.2까지 12.1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80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민선 7기 현안 역점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제5차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의학과 등 3개 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정책과로, 신성장사업과는 지역발전전략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과로 개편합니다. 또 모두 14개 담당을 신설하고 3개 담당은 폐지하는 한편 공무원 정원을 27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시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태백시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2021 여행 가는 달 이벤트를 마련해 외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해 줍니다. 특히 통리 탄탄파크와 석탄박물관,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등 3곳은 입장료의 50% 안팎을 할인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